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100달러가 좋아 대 5만원이 좋아. 무슨 이야기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만원권이 사라지는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개인에게 장기간 묶여 있으면 투자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돈이 자취를 감추고 있죠. 불안한 경기 상황 속에 커지는 세금 부담으로 돈 꼬리표 없애기를 위해서일까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잠수를 탄 돈은 바로 5만원권입니다. 한국은행 1분기 5만원권 발행액은 6조 5천억 원. 반면 시중에 유통되다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5만원권 환수액은 1조 3천억 원에 그칩니다. 환수율 20%. 5만원권 10장 유통하면 2장만 돌아온 셈입니다.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환수율입니다.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는 개인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는 5만원권이 늘면서 즉 거래 수요는 줄고 보관 수요가 많아진 게 큰 원인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기 ATM기에서 5만원권을 찾는데 종종 없다고 나오는 것 보실 겁니다. 은행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5만원권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창구에서 5만원권 찾는다면 만원권 섞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사가 안 되니 5만원권 유통도 뚝. 한국은행이 5만원권 유통 경로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 숙박업종 18.6%였습니다. 제조업 2.2%와 건설업 0.9%와 격차가 큽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상당수의 5만원권이 식당 등 자영업자를 거쳐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던 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의 손으로 흘러간 현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음식 숙박업종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현금 보관 수요는 더 커지고 골드바처럼 5만원권을 보관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게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들이온 상황에서 테이퍼링 등 긴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참 테이퍼링 들어보셨나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출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뿌리는 정책을 줄이고 걷어들이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퍼링이 본격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액권인 5만원권은 교환수단인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변동할 때 비상용 자금으로 5만원권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골드바와 함께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PB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러나 현금 보유가 늘면서 덩달아 가정용 금고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사라진 5만원권이 늘어날수록 잠적한 5만원권이 거처하는 집이 더 잘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유 세 번째는 이처럼 5만원권의 몸값이 오르고 실종이 빈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돈의 꼬리표를 뗄 수 있어서입니다. 5만원권은 수표와 달리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데다가 만원권보다 부피도 작아 보관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과 기업 모두 마찬가지겠죠.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각종 제도로 인해 자산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에 이들은 결국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인출 금액도 금융정보분석원 FIU 보고 대상인 1일 1,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최대한 쪼개서 돈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 내 돈 1,000만원 찾는데 너무 까다롭네 해서 설명드렸죠. 이뿐만 아니라 5만원권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사전 증여 용도로 쓰인 지 오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는 어떨까요? 달러 사세요, 달러. 외화 예적금 본물이 터졌습니다. 1분기 외화 예수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반등 기대 심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환테크 열풍에 은행들이 외화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가입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쏟아지고 있고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년 3월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 예수금 총 합계는 99조 9,300억 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 95조 2,600억 원과 비교해 4.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년 동기 88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2%나 급증했습니다.
외화 예수금 증가는 1차적으로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올해 환율 오름세 전망에 따른 환테크 유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초 1081원에 거래되었던 달러는 6월 말 기준 1130원에 거래되고 있다가 최근 1150원 전후로 올랐습니다. 달러당 70원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달러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학개미 증가도 외화 예수금 증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해외 주식 거래 계좌는 3월 말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에 달러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직도 달러 약세라고 보는 영향으로 환테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달러를 살까요? 여행 갈 때 필요해서입니까?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이 달러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히 과거 10년 달러 추이를 보면 1003원에서 1240원 밴드 내의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20%의 움직임이지만 과거 20년을 보면 2007년 960원에서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1580원까지 엄청난 밴드이죠. 상하 50%. 더 기간을 확대해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바로 전 2개월 전에는 920원대에서 IMF 순간 1820원을 찍었습니다. 2개월 만에 2배 상승. 느낌 오시지요?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달러를 조금씩 보유하는 것은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미국 달러만큼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확률이 적은 화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보유하기 좋은 100달러짜리 보유가 더 좋겠죠. 이런 의미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거나 이자 수익이라도 얻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달러 사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저금리로 갈 것 없는 돈 안전자산에 몰리고, 둘째 미금리 인상 땐 달러 강세 예상해서 미리 투자하며, 세 번째 환차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와 달리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겠죠. 5만원 대 100달러. 여러분, 현금은 위기 시 가장 확실한 도피처이자 안전자산입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 운용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자금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5만원권, 달러면 더욱 좋겠죠. 그 중에서도 100달러로. 자, 이 영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느낌 오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